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드디어 2만 포인트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주가를 상승시켰던 그 모든 부분들이 거의 다 반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3만 포인트를 넘보던 다우지수가 2만 포인트까지 이탈하게 되는 엄청난 흐름들. 자,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악화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은 통화 스와프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들의 사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금융위기 때 전 세계 국가의 달러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미국 정부가 당장 움직이고 있고 결정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흥국 쪽에서 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각 기관들에서 지금 통화 스와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만간 이루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주에 올인하는 개미들, 최근에 삼성전자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요. 최근에 젊은 사람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 잡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지만 정말 그것이 또 내가 지금 진입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갖춘 상황인 것인지, 또 지금 투자하면 정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야, 시장이 보통이 아닙니다. 일단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쯤 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2만 포인트가 이탈이 됐어요. 2만 포인트 이탈이 되고, 나스닥도 7천 포인트 아래로 끌려 내려가면서 또 한 번 낙폭을 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자,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좀 됩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이 돼서 어마어마한 그런 또 변동성을 보인 거죠. 이번 달에만 이게 네 번째인가요? 그래서 네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때는 주가가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변동성이 아니라 내려가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또 내려가는 그런 변동성의 확대이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라고 확신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가 아니라 또 다른 뭔가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이게 하방으로만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지금 호재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깨고 주가가 내려가 버렸다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미국에서 돈 풀기가 어마어마했죠. 이게 1,000조 원 가까운 그런 미국의 경기부양책,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헬리콥터 트럼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돈을 막 풀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이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라는 그런 돈의 힘의 논리를 그냥 막 갖다 푸시업을 했었는데, 이것이 그냥 다시 또 흘러내리는, 다시 밀려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어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국경 폐쇄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또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런 비상조치가 좀 내려가고 있다는 거, 기업들이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정부 차원에서도 일단은 폐쇄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재택 근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등등의 여러 이야기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이제 선물 시장이 먼저 하락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반영이 어제 오후에 우리 시장에 만들어졌었죠. 시장이 일단 반등이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도를 하려고 해도 그냥 갖다 바로바로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에 대한 어떤 호재성 재료를 가지고 오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시면은 뭐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 돈을 그만큼 풀어서 그 다음에 뭐 어쩔 건데 지금 현재 시점 상황이 어려운데 사람들이 그거 돈 풀었다고 돈이 이렇게 시장에 돌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다 풀고 나서 또 금리까지 다 이렇게 0까지 끌어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쓸만한 정책이 있으면 말해봐. 정책이 더 이상 뭐가 남았냐? 이제 이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너희들 어떻게 할래? 손 놓고 떨어질래? 뭐 이런 식의 걱정들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쓸만한 수단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일단 이야기해 주는 거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더 심각해졌을 때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를 부양시켜 줄 것이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라는 이 특정한 사건 자체가 빨리 끝날 것이다라는 그 계절적인 특성, 시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심할 바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뭐 100년, 1000년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 경제적인 어떤 충격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공포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 속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폐쇄하겠다. 일단 뭐 필수적이지 않은 이동, 뭐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차단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방법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캐나다와 함께 미국이 상호 합의로 이루어진 결정이기도 하고요. 무역은 해당하지 않으며 민간 교류만 이런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이동만 일단은 폐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필요하다면 민간 부분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연방법 조항을 발동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스크, 세정제 이런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가 필요하다면 통제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미국도 뭐 난리가 아니죠. 엄청난 지금 뭐 폭풍 속에 들어가 있고 이 모든 부분들이 좀 안정세를 찾기 위해서는요 제법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단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단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호재가 나오더라도 그냥 여기에 대한 어떤 회의론이 굉장히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방 압력이 크고 호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잡아먹는 그런 강한 하방 압력이 나오게 된다면 아직도 여전히 바닥을 잡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바닥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바닥 확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주가는 어떻게든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포인트겠죠. 더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당장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포인트가 최소한 뭐 이런 변동성을 좀 흡수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변동성에서 최대한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일단 현금 들고 기다리세요. 매수해야 될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장 보시면 대충 아실 겁니다. 이제는 하락하지 않는구나 라는 판단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매수 들어가셔도 되니까 굳이 그때 뭐 전문가들이 와서 또는 증권 시장에서 와가지고 지금이 매수해야 될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 다 늦거든요. 지금은 주가가 누가 보다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는 매수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좀 많이 올라가네 라는 판단들이 이제 좀 서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들어가시면 편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일단 현금을 들고 대기하는 그런 위치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통화 스와프를 확대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정부기관의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제 통화 스와프를 뭐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런 통화 스와프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의 어떤 안정, 이런 것들이 좀
꾀하기 위해서죠. 왜냐면 이제 경제적인 충격이 가해지게 된다면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들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 경제적 불안정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화의 가치, 이런 그 자국 내 통화 가치가,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이제 달러에 비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환율이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는 더 부추겨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이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지금 매도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로 친다라면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올라가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원화를 더 많이 내고 달러를 바꿔가게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원화가 조금이라도 쌀 때 지금 바꿔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이제 외국 쪽과 거래하면서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빚이라든지 또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받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이제 원화로 받아들이는 이 수익률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외국 쪽으로 이제 거래 관계에서 뭐 돈을 갚아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수입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건 이런 상황들이 일단 나오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기 위축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달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IMF 때 당시도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이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통해서 이제 외화 보유고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환율 안정화를 꾀하다가 결국은 달러가 동이 나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도와 같은 그런 IMF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통화 스와프라는 것을 해놓게 되면은요, 일단은 달러의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자국 내 통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기축통화, 이 달러와의 그런 유동성, 이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체국을 우리 상대국으로 잡아놓으면 편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브라질 한국은행과 체결한 한시적인 통화 스와프 라인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재가동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했었던 그런 그 금융시장 위기에 대비하는 통화 스와프를 다시 한번 협정을 맺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뭐 여러 국가들하고 현재 통화 스와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상황 자체가 다른 나라들도 부족해진 상태가 된다라면 우리나라 쪽으로만 이렇게 혜택이 쏟아질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해놓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과의 통화 스와프랑은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이것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원하고 있을 테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제 한국을 비롯한 이제 신흥국 쪽에 이런 통화 스와프와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들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연준이 이 부분을 어떻게 승인을 해줄 것인가, 연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인가, 즉 미국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통화 스와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통화 스와프라는 그런 물꼬가 좀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될 테고요. 그렇게 된다면 증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가장 밀접한 재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량주에 올인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 지인들도 전화해서 보면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삼성전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1등 기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기타 상황과 관계없이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게 돼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장기적 관점의 투자 습관을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관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때문인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에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대장주가 반드시 오른다,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가격에 대한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량주 장기 투자할 때 이만한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가 참 괜찮기는 한데, 문제는 이거죠. 매수를 했는데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가 더 이어진다. 그리고 지금 예상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오늘은 좀 올라갈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도 막 5%, 6%, 그 순식간에 한 20%씩 밀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포인트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플러스 40%까지 올라갔었던 그 수익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본전을 지나서 마이너스까지 들어간 모습을 봤을 경우에, 이게 그 적당한 가격대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손실이 상당히 클 것이고요. 또 고점대 매수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40% 정도는 우습게 나왔을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해서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 그 다음에 주가가 이 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해서 추가 매수를 들어갔을 때 비중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럼 여기쯤이면 됐다 싶었을 때 매수가 들어갔는데 더 밀려버린다라면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충격이 세지기 때문에 손실 자체가 이 기존에 물려 있었던 것과는 이 다가오는 체감 자체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매수를 들어가려면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가가 그냥 많이 빠졌다라는 그 단순한 생각으로 매수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에 2030 젊은 세대 쪽에서 이억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서 손실 났죠. 그 다음에 뭐 부동산에서 안 된다 그러지, 뭐 그러니까 지금 막 몰릴 대로 몰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하다가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금력이 약한데 기회다라는 느낌들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빌려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신용거래라든지 미수거래가 급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어설프게 이제 그 고점대 매수해서 소량이 물려 있었던 상황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기회니까 물타기 해야지 그러면서 돈을 집어넣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빚을 내 가지고 더 많이 산단 말이야. 그 약간의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었다면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그냥 열받아도 버틸만 하거든요. 그런데 빚을 내 가지고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원금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원금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가 일단 들어가겠죠. 그래서 반대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빚을 낸 부분들에 대한 그 전체 총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그 손절 매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실률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요. 나의 원금이 다 날아가거나 나의 원금이 다 날아가고 나서도 빚이 남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이런 장세 속에서 순식간에 깡통계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들은요, 지금 뭐 많이 빠졌어요, 지금은 어쨌어요 라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눈으로 확신하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장이 지금 많이 빠진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이 바닥이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찍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저 역시도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놓여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 불확실성 제거하고 상승 반전 넘어갈 때 들어가자 이 얘기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쯤에서 그러면은 적립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적립식 투자도요, 돈을 들고서 일자를 조금 뒤로 밀어서 반등이 나올 때 매수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거나, 그죠? 이번 달 같은 경우 만약에 적립식 투자를 뭐 오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좀 한 일주일 뒤로 좀 밀어가지고 시장 상황 보고 매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 사이에 돈 이렇게 써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지 마시고, 주식을 사야 될 돈은 주식을 사야 되는 쪽에 그대로 놔두셔야 되니까 꼭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뭐 내려가나 올라가나 계속 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한 방에 딱
기회를 잡아서 털어먹으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은 네, 절대적으로 바닥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신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바닥을 확인하고 투자하자. 요 두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장세에서 크게 걱정하실 내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요.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만 포인트가 일단은 이탈이 되는 모습 때문에 상당히 이제 증시 자체가 패닉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이 바닥인가 아닌가 아직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거의 다 온 것 같기는 한데 이 정책적인 상황들이 얼마만큼 먹혀들지 불확실적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이후에 나타나는 경제적인 지원책들이 또 이제 더 이상은 쓸 카드가 없다라는 불안감들이 시장에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통화 스와프가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연준이 지금 결정은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주요 국가들 그리고 신흥 국가들과의 통화 스와프를 확대해서 금융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유동화를 일단은 공급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한국과 브라질이 일단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금융위기 당시에 한번 했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된다면 일단 금융시장 안정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량주에 올인하는 개인 투자자들 삼성전자는 매수 기회인가? 네, 매수의 기회가 매력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이다 라고 딱 집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방에 그냥 진입해가지고 손해를 크게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매매 포인트 바닥 반드시 확인하고 매수하자.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수의 매력이 커지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매수의 포인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좋은 종목을 우리가 확인하셨더라도 손해를 통해서 주가가 다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조심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책강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별 주식에 대한 자신의 투자 의견을 결정한 이후 너무 지나치게 앞서서 뛰어들지 말라. 기다리면서 매수하게 될 확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게 될 때까지 주식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한다. 방금 전에 제가 해드린 말씀입니다. 네. 내가의 개인적인 판단이 섰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뛰어들지 말란 얘기예요. 거기 그 뒤에 어떤 위험이 도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신중하게 대응하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도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매를 맞았기 때문에 뭐 또 엄청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항상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끝날 때까지 끝나기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 시장을 이제 좀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네, 잘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은 하지 마시고 이 지금 위기를 어떻게든 잘 버텨서 일단 다음 시점에서 상승 장세가 나올 때 내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잘 버텨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꼭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